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캐시 쉬프터 소프팅 캐시 파일스 포 부스티드 모바일 퍼포먼스 앤 라이프 타임으로 홍콩이랑 대만 쪽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페스트에 2022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바일 시스템, 특히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캐시 파일이 라이트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캐시 파일의 타입을 이제 세 종류로 나누는 이 논문의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이 논문에서 이 캐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캐시 쉬프터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밸루에이션과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이제 캐시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면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요청해서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를 받게 될 텐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로부터 캐시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플래시 메모리까지 무조건 내리도록 정책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들 중에 다시 접근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받아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캐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캐시 파일 라이트의 양이 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60개 정도의 샘플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6GB 정도의 데이터들이 캐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디바이스에 따라서는 한 20기가 가까운 데이터가 매일 캐시로 플래시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캐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I/O 성능에도 약간 영향을 주게 되고 플래시의 라이프 타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캐시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시 파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액세스 패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의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을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마다 이제 많은 수의 캐시 파일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제일 많이 액세스되는 10개씩의 캐시 파일들을 보고 이제 액세스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세로축이 이제 10개의 캐시 파일들을 나타내고, 이제 각각의 색깔별로 있는 캐시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점의 위치가 시간축에 따라서 액세스되는 그 타이밍이고요. 이제 점의 크기는 특정한 타임 슬롯에서 액세스되는 빈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굉장히 자주 액세스되는 이러한 데이터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한 번 액세스되고 사라지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상 캐시에 효용이 없는 그 캐시 파일들 역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캐시 파일이 이렇게 한 번 접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액세스 패턴이 캐시 파일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캐시 파일들을 이제 CDF로 나타내 보면은 결국은 길어야 1초 이내에 모든 액세스가 끝나고 더 이상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가 90%가 넘더라라는 부분을 이 논문 저자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접근되고 많은 데이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 번 접근되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두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은 1초 안에만 몇 번 접근하고 나서 사라지는 파일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플래시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수명 측면에서 낭비라는 부분이 이 논문의 이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캐시 파일의 타입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스크에 캐시는 됐지만 사실은 한 번만 읽고 나서 다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꽤 많고, 이런 파일들을 이제 burn after read 파일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캐시를 다 하지 말고 그냥 캐시를 안 해버리는 게 효율적인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 번 리유즈가 되는 그런 파일들이 존재를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일들을 이제 트랜지언트 파일이라고 해서, 이러한 파일들은 캐시에만, 아니 DRAM에만 캐시를 하면 충분하고 플래시에는 내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DRAM에 캐시를 좀 더 유지함으로써 이제 더 로우 레이턴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또 오랜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액세스되는 파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롱 리빙 파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드로이드처럼 캐시를
이제 스토리지에 캐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 저자들이 이제 2020년에 핫스토리지에 발표를 했었고, 이제 이러한 발견 하에서 이제 새로운 캐시 시스템 디자인을 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캐시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꼴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먼저 캐시 시스템 자체가 물론 당연히 빨라야 되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캐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굉장히 다양한 유저마다 그리고 다른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사용 환경에 일일이 튜닝하지 않고도 캐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런 카테고라이즈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이 논문이 목표로 하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받은 데이터들을 바로바로 분류하는 그런 정책에 맞출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작정 앞선 앞선 발견들은 사실 많이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이전에도 캐시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논문들은 있었는데, 그러한 접근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D램을 활용하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D램을 사용하는 데에는 플래시 스토리지에 대비해서 용량 측면에서 한계가 크니까 이제 이 논문은 D램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나 또 어플리케이션의 패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카테고라이즈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리카테고라이즈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주장이 결국은 캐시 파일을 지금보다 더 빨리 삭제하거나 혹은 캐시 파일을 유지하지 않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캐시 파일 삭제가 당연히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2페이지로 가벼운 MLP를 사용해서 카테고라이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 캐시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두 번째로 MLP를 돌려서 이제 D램에만 유지를 할지 기존 안드로이드처럼 플래시에 유지를 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단계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 측면에서는 기존의 안드로이드가 이미 그 캐시 파일들을 30초간은 메인 메모리에 유지를 했다가 모두 플래시로 내리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하에서 이제 그 30초 정도만 D램에 유지하는 BAR 파일들과 그리고 D램에 더 오래 유지할 트랜지언트 파일들과 그리고 기존처럼 플래시로 내릴 롱 리빙 파일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지언트 파일의 경우에는 D램에 더 오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파일 형태를 D램에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F2FS와 함께 이제 템프FS 같은 파일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뭐 아이노드도 중복으로 필요하고 구현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QMFS라고 해서 더 적합한 파일 시스템을 같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로부터 새로 캐시할 데이터들을 받게 되면 캐시 파일들이 생성이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캐시 파일들을 이제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이 BAR인지 트랜지언트인지 혹은 롱리빙인지 구분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단계의 MLP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피처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제 각각의 캐시 파일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 카운트와 어마운트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파일 사이즈와 첫 번째 액세스 이후로 라스트 액세스 타임이 언제였는지까지를 이제 피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의 구체적인 액세스 패턴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결국은 그 정해진 개수의 타임 슬롯을 두고 각각의 타임 슬롯별로 IO 사이즈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를 이제 이 MLP에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MLP가 각각 다른 슬롯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BAR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1초마다 IO 사이즈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이 파일이 캐시가 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요. 캐시를 해야 된다로 판단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제 60초간의 이제 IO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게 D램에만 남아있을지 플래시로 내릴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의 안드로이드가 30초간은 D램에만 데이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20초간 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 이러한 MLP의 평가 지표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어큐러시가 되고, 결국은 전체 분류한 것 중에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포지티브를 캐시를 하는 것, 그리고 네거티브를 캐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정확성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캐시를 할 필요가 있던 데이터를 캐시하지 않는 것이 페널티가 더 크기 때문에 캐시를 충분히 많이 하는가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리콜이라는 별도의 평가 지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옳게 평가한 것 중에 포지티브로 평가한 것에 비율을 두어서 이제 캐시를 안 하기보다는 디램에 하거나 스토리지에 하는 쪽으로 그 평가하는 비율을 별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DAR로 구분된 경우에는 이제 구분된 직후에 데이터와 아이노드를 그냥 D램에 보관을 하지 않고 버려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버린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냥 네트워크에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받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패턴에 맞춰서 다시 카테고라이즈가 가능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버려도 문제는 없는 데이터인 거고. 반면에 트랜지언트 파일로 구분이 된 경우에는 이제 플래시까지는 내리지 않고 인메모리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이제 LRU 라이크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되고, 데이터들은 이제 논스와프블로 두어서 플래시에 내려가지 않게 해서 메모리에서만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뭐 LRU 라이크 리스트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투레벨로 LRU를 둬서 처음에 액티브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었다가 오래된 거 그냥 인액티브에 넣고 올리고 그냥 이런 LRU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인액티브로 가는 거랑 별개로 이제 공간 측면에서 프레셔가 있거나 혹은 뭐 그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인액티브 리스트에 있던 데이터들은 바로 버림으로 해서 D램을 더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지언트 파일이 다시 액세스되는 경우에는 이제 D램에서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서 버려진 트랜지언트 파일을 다시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롱 리빙 파일로 구분이 된 경우에는 기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디폴트 LRU 리스트를 거쳐서 플래시로 파일이 내려가도록 구성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플래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가끔 한참 뒤에 가끔 접근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플래시를 접근하더라도 레이턴시 측면에서 손해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디테일하게 파라미터들을 보면은 세팅 값들은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DAR 여부를 구분하는 데는 20초간의 액세스 패턴을 보고, 그리고 롱리빙 파일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60초간의 액세스 패턴을 보게 되고요. 이런 값들 하에서 이제 그 카테고라이즈 하는 스레드는 10초마다 한 번씩 깨어나서 데이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D램 안에 최대 30초까지 데이터가 보관되는 그러한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 거고, 뭐 20초간 액세스가 없으면 인액티브로 트랜지언트 파일들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트랜지언트 파일을 위해서 D램을 20MB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D램만 사용해서도 이렇게 레이턴시 측면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MB에 맞춰서 뭐 백그라운드 리클레임이나 포어그라운드 리클레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못 판단됐거나 혹은 액세스 패턴이 바뀐 경우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 결국은 캐시가 더 필요해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이제 리다운로드를 하면 되는 거고, 혹은 캐시가 더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냥 기술카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리카테고라이즈 함으로써 뭐 메모리 스페이스를 얻거나 성능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고요. 이제 평가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이 어큐러시를 추구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고 하이 리콜을 추구하는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콜의 경우에는 어큐러시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이제 그 디램 혹은 플래시에 캐시를 좀 많이 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이고요. 이런 모델의 경우를 봤을 때 성능을 보시면 결국은 기존 대비해서 캐시가 플래시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을 60%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 보시면은 짙은 주황색이 캐시 사이즈의 리덕션인데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실 상관없이 뭐 최소 40% 이상의 캐시 사이즈 리덕션을 확보한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이것이 이제 전체 데이터 중에 캐시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토탈 사이즈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캐시 라이트 측면에서는 이득이 크고, 그리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이름 외에 이제 세 가지씩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서너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동시에 돌려서 같이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캐시 사이즈에서 리덕션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카운트 측면에서 봐도 비슷한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캐시 사이즈 양을 줄였는데 성능 측면에서도 캐시의 양은 줄었지만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디램에 줌으로 해서 레이턴시를 더 줄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불필요하게 플래시 트래픽을 일으키지 않음으로 해서 또 성능을 확보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양은 줄었지만 레이턴시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퀀셜 리드 혹은 시퀀셜 F싱크 라이트를 4kb씩 계속 512MB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페이스북에 뉴스를 스크롤 하면서 이제 캐시가 계속해서 이제 캐시 파일들이 생성이 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북의 뉴스를 스크롤 해가면서 읽는 것이 사실 이제 캐시 파일이 생성은 되지만 재사용되지는 않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러한 캐시 파일들 생성으로 인해서 이제 메인 워크로드가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은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레이턴시가 높은 것에 비해서 이제 리콜이나 어큐러시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페이스북 뉴스 스크롤의 캐시 파일의 생성을 줄였을 때 이제 레이턴시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스북 워크로드 없이 실제로 그냥 시퀀셜 리드 혹은 시퀀셜 라이트만 했을 때 노 캐시 성능 레이턴시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레이턴시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어큐러시에 비해서 리콜 모델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캐싱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레이턴시가 조금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의 오버헤드를 분석해 보면 이제 결국은 기존에는 캐시 파일로 플래시에 남아있던 데이터들을 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리다운로드를 해야 될 거고, 그러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면 물론 이것도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높은 경우에도 10% 이내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네트워크 사용량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작은 양의 메모리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파일은 최대 20MB가 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혹은 백그라운드 리클레임에 따라서 10MB 정도로 유지가 되게 되고요. ML을 위해서도 굉장히 작은 메모리만 있으면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학습을 위해서 이제 CPU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별도의 P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동안 이제 20시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모바일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러한 트레이닝은 뭐 한 번 수행을 하고 나면 최소한 3달 이상은 다시 리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디바이스 안에서 카테고라이즈를 하거나 이제 메모리에서 캐시 파일을 유지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초 중에 두 개 합쳐서 이제 80ms 정도의 CPU 타임만 사용을 해서 굉장히 적은 오버헤드로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의 모바일 시스템에서는 불필요하게 이제 캐시 라이트가 플래시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플래시의 라이프 타임과 시스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러한 캐시 파일들이 사실은 퍼시스턴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제 캐시 시프터를 제안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플래시에 캐싱을 하고 또 짧은 시간 자주 접근되는 데이터들은 D램에 좀 더 오래 유지를 해서 성능과 이제 플래시 라이프 타임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플래시 스토리지를 향한 전체 라이트를 60% 가까이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플래시의 라이프 타임도 더 2배 이상 늘리고, 이제 동시에 라이트 퍼포먼스도 추가적인 개선을 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